제가 수익성 부동산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저 집인데요. 멋지죠? 저기다 카페를 할 생각도 있고, 안 되면 제가 들어가서 살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업자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집은 일시불로 10억입니다. 만약에 자금 여력이 안 되시면 5년으로는 월 1790만 원을 내셔야 되고요. 40년 동안 분할 상환인데 357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하고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부동산을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이 급히 저를 따라 나오면서 자기 말을 좀 들어달래요.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그때 그분 말씀이 이래요. 사장님, 5년 동안 1790만 원을 매월 내시면요 10억짜리 집을 10억 8천만 원에 사는 거고요. 40년 동안 분할로 낸다 그러면 10억짜리를 17억 1천만 원에 사는 거예요. 10억짜리 집을 이렇게 비싸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이 집을 사는 방법에는 5년 동안 월 1790만 원 불가능한 일이고요. 357만 원씩 내면서 결국은 10억짜리 집을 17억에 사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에 이 근사한 저택을 보유한 대가로 사장님께서는 굉장히 큰 짐을 지고 험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뭐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취등록세 일단 준비하셔야 되고요. 매년 재산세 나와요. 그 다음에 집이 낡아지면 안 되니까 관리비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혹시 이자가 오른다거나 하면 이자 부담이 굉장히 가중될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집을 갖고 계시니까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험난한 과정을 다 거치고, 자, 이제 비로소,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때 집값은 17억에 샀지만, 집값이 50억으로 상승했어요. 너무 기쁘죠? 자산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자녀들한테 넘어갈 때는 30억으로 아마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50억에서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50억짜리 집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20억이라는 상속세를 별도로 준비하시던가 아니면 저 물건을 팔아서 아마도 납부를 해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그 구매 후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동안 그 자녀 채무 상환 기간 내에 굳이 리먼 브러더스 사태나 일본 부동산 뭐 거품 이 얘기는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자율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1%가 이자가 상승을 하면 집값은 20억을 주고 산 결과가 나고요. 2%가 올라간다 그러면 23억을 내야 돼요. 자, 금리가 올라서 내가 내야 되는 채무도 많지만 소득이 그걸 받쳐주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가처분 소득이 감소를 하거나 또는 그 고도장애에 걸리시거나 심지어 사망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이 당시에 만약에 잘 안 물려 들어가 가지고 집값이 폭락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아마 저 집을 처분해서 자녀 채무 상환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상속은 좀 요연할 거고요. 그때 저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 위기를 굉장히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안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께서
이런 부동산 수익증권을 하나 구매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해요. 어, 현물은 이렇게 주고 사지만, 월 242만원 정도를 내시고, 부동산 수익증권 10억짜리를 한번 사보래요. 그러면 총 11억 6천만원 주고 10억짜리 집을 사는 거예요. 다른 거보다 조금, 유리한 것 같아요. 17억 대신에 11억이니까 한 6억 정도는 절감하죠. 그리고 이렇게 사면 그동안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이런 불필요한 비용들, 보유하면서 생기는 이런 보유세가 없고요. 임대로 돌렸을 때 무슨 공실위험이나 임대소득세, 매매차 과세도 없고, 또 상속증여 시에 발생하는 상속세 부분도 대처를 마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자율 상승에 의해서 올라가는 집값, 이자율 이 부분은 고민하실 필요 없고, 또 소득 감소가 일어나고 아까 얘기했던 고도장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 집을 급히 처분해야 된다했을 때 혹시 경기 변화와 맞물려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경우도 한번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전부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40년 내지 않고 5년만 내면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그분이 1243만 원을 내시면 7억 4,500에 저 집을 살 수가 있대네요. 돈만 있으면 5년 분할로 사는 것들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현물보다는 수익증권이 좀 낫겠구나. 근데 어느 걸로 하지?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 수익증권의 전문가 한 분을 소개받아서 그분을 한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현물을 5억 7천, 10억짜리 현물을 5억 7천에 사드릴 수는 없지만 17억짜리 수익증권은 5억 7천에 사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전문가는 40년짜리는 11억 6천이었고 5년 내는 거는 7억 4,500을 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5억 7천에 수익증권을 그것도 17억짜리를 사줄 수 있지? 사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자, 여기를 잘 보세요. 7억 4,500이 더 좋아 보여요. 11억 6,300보다. 그런데 이거는 비현실적이잖아요. 1243만원을 못 내니까. 자, 그러면 수익증권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시작을 하자고요. 240만원 내고. 그리고 나서, 5년을 내면 1억 4,500을 내게 돼요. 그러면 5년 내고 끝내려면 6억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납기 변경이라는 수익증권법을 갖다가 들이대면 이 돈이 4억 2천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만 더 내면 돼요. 제가 디스카운트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증권법에 따라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하고 더하면 아까 제가 약속한 5억 6천 900만 원을 내고 얼마짜리를 산 거죠? 17억짜리를 산 거잖아요. 80세 매도를 했을 때. 물론 70세 매도를 하게 되면 요거보다는 좀 적은 금액이겠고 100세 매도를 하면 29억 5천짜리 수익증권을 사게 되는 거죠. 여기에 무슨 금리 변화, 뭐 주택가격의 변화 이런 것들은 없어요. 고객님께서는 원금 한데 80세로 한다 그러면 17년이 걸리고요. 5년 납을 하면 14년 정도가 걸려요. 두 개 다 이렇게 되면 유동성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납기 변경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7년 만에 원금 회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3.5%로 계속 상승해 나가는 거죠. 이런 수익증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전자산이고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알겠지만 이 수익증권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험증권이고요. 그 보험증권과 수익증권은 같은 말이에요. 제가 보험증권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보험증권이라고 그러면 흥미가 떨어지니까 제가 부동산을 한번 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같은 돈을 내고도 수익률을 어떤 분은 115%를 받아가고 어떤 분들은 145%를 받아가고 186%를 받아가요. 이것들은 어떤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상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갖고 계신 보험증권을 한번 잘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저한테 기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이 보험은 숫자에 좀 민감한 회계사님들이 계약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렇게 계약을 하면 고객님하고 저는 좋은데 이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마진이 걸리죠. 그래서 이것들을 팔지 못하게 해요. 그럼 팔지 못하는 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저는 어떤 보험이 좋고 어떤 보험이 나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고객님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보험이 좋은 보험인지 나쁜 보험인지 결정될 것 같고요. 제 전화번호하고 이름인데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같은 돈을 내고 내가 좀 더 양질의 보험을 갖고 가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고객님한테 유리하도록 안내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